닥터 둠으로 불리는 루비니 교수는 최근까지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발언을 해왔는데요. 지난 11월 말이었죠. 루비니 교수 멘트 소개해드렸는데 당시 루비니와 UBS 간의 싸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루비니 교수는 기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가 연준 목표치 2% 대신 5%로 갈 거다. 그래서 미국 장기 채권 수익률은 7.5 갈 거고 투자자들은 피바다에 빠질 거다. 미국 채권금리가 4.5에서 7.5로 오르면 채권 가격이 30% 폭락을 하는데 아마 10년물 가정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듀레이션 감안하면. 따라서 주식시장도 심각한 약세장에 빠질 것이며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주식과 채권 투자자 손실이 수십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거의 같은 시기 UBS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비니 교수 나온 영상에서 이 에드리안 취리허 CIO, UBS CIO에게 해드린 바 있는데 당시 취리허 CIO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채권은 내년에 10% 가까운 수익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올해 얘기죠. 올해는 시장이 좋을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주면서 시장을 밀어주는 정책을 쓸 거다. 자, 이게 11월 말의 상황이었고 당시 루비니와 UBS 간 싸움, 경쟁, 현재 스코어로 보면은 누구의 승리겠습니까? UBS의 승리죠. 이 발언 이후에 파월의 FOMC 발언이 있었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5% 찍고 내려오던 10년물 금리가 4.5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루비니는 다시 뛴다의 배팅, 취리허는 내려간다의 배팅을 했는데 UBS가 이겼고 작년 연말에는 또 주식시장 랠리도 있었습니다. 루비니 입장에서 굉장히 체면을 구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순발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적응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루비니가 그 무시무시한 예언을 내놓은 지 한 40여일이 지나서 정반대의 예언을 내놨습니다. 나온 지 이틀 정도 지났지만 중요하니까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성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나를 포함해 약 85%의 경제학자와 애널리스트는 미국과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속적이지만 다소 완화된 인플레가 통화 정책을 더욱 강화시키고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그때야 금리가 급격히 완화될 거란 전망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다. 일단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맘때가 아니라 사실은 11월 말 쓴 글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얘기 안 하고 1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년 예측은 겸손해야 한다. 그렇죠.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겸손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나리오는 3개다. 1번 소프트 랜딩, 2번 노 랜딩, 3번 하드 랜딩. 1번 시나리오가 이제 다수설이다.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성장률은 잠재 수준 이하로 낮아지고 인플레는 25년까지 2% 목표에 근접하게 떨어지면서 중앙은행은 1분기 혹은 2분기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주식과 채권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문제는 단점이 있는데 이미 이러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선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2번은 노랜딩인데요.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성장률이 잠재 이상을 유지하고 인플레 하락은 시장 예상보다 좀 적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늦고 근데 좀 이상한 게 강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는 주식과 채권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가 예상보다 다소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걸 말하기 때문이다. 3번은 하드랜딩인데 짧은 경기 침체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데 시장이 현재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패드와치로 보여지는 6차례 인하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불과 한 달 전 그 예측은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거의 폐기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저성장 및 낮은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더 높다. 11월 미국 대선이 변수이긴 한데 이건 25년의 경제 얘기고 투표 전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적 혼란은 설사 오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침체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면서 노랜딩 시나리오와 하드랜딩 시나리오는 낮은 확률의 꼬리 리스크로 보인다. 테일 리스크에 불과하다. 미국 경우 다른 선진국보다 노랜딩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일 리스크에 불과하다. 가능성이 떨어진다. 결론이 뭐냐? 주식과 채권에 대한 최선의 시나리오는 소프트 랜딩이긴 한데 이미 부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시장에서 선반영했을 수 있다. 노랜딩은 실물 경제에는 좋지만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하니까 주식과 채권 시장에는 나쁘고 하드랜딩은 침체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일 때까지는 주식에 나쁘고 금리 인하는 더 빨리 이루어지니까 채권에는 좋다. 피바다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마지막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는
주식과 채권 수익률 모두에게 분명히 최악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테일 리스크보다 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한 달 전에 얘기한 피바다는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방향성을 꺾은 거예요. 한 달 만에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근데 한 달 전에 루비니가 얘기한 이 주요 논거, 즉 탈세계와 노동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이런 메가 트렌드는 사실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글쎄요. 그때는 장기뷰였고 지금은 단기뷰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석연찮을 정도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아쉽게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루비니의 견해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의 일치겠지만 루비니가 이 글을 내놓은 날 UBS가 S&P 500 매수콜에 동참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둘은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비슷한 뷰가 된 거죠. 같은 편이 된 겁니다. 소프트 랜딩 뷰 한 편이 된 거죠. 뭐라고 했느냐? UBS가 연준이 연착륙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면서 S&P 500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 5천으로 올린다. 이렇게 콜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JP모건의 JB 다이먼. 정확하게 반대 얘기합니다. 연착륙이 오는 게 확실하지가 않다. 연준이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다. 가장 닮아있는 시나리오는 70년대다. 이때 정말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때였죠. 이렇게 근거를 댑니다.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녹색경제, IRA법, 전부 인플레를 유발하는 경제 모델인데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70년과 닮아 보이는 것 같다. 인플레가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3% 부근에서 반등을 하고 어쩌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초과 저축이 소진되고 있고 올해는 소진이 될 거고 정부는 막대한 적자를 안고 있고 이런 가운데 골디락스는 획기적이다. 이런 요인 보면 소프트 랜딩보다는 경기 침체다. 둘 중 하나인 거죠. 제네럴한 경기 침체 아니면 물가 상승 동반된 스태그플레이션. 즉 한 달 전에 루비니 교수의 견해 거의 그대로인데 루비니는 이번에 꺾었고 다이먼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지난번 루비니와 UBS 싸움에서는 UBS의 승리로 지금까지는 스코어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루비니와 다이먼의 싸움에서는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계속 사항을 팔로우하면서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브랜비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월거월부 구독과 좋아요도 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